상원쌤의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나눠볼 독후감은요, 시대의 예보,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마인드 마이너, 직역하면 마음 광부는 저자 송기령의 직업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SNS에서 사용한 사진, 태그, 작성한 글이나 반응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현대인의 마음 상태를 캐내기 때문이죠. 저자는 10년 전부터 차례차례 한 3권의 책을 통해 당대 한국인들의 마음 상태 혹은 변화하는 시류를 포착하여 소개하였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 출간된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가 바로 4번째 신간입니다. 그의 저서들에는 수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애독하는 편인데요. 그는 항상 그것들을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항상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가장 최근인 2023년 후반기에 그가 발견한 새로운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핵개인화라는 흐름입니다. 핵개인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결정권이 돋보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기존의 전통이나 관습 혹은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학창시절 사회 시간에 핵가족이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할머니부터 삼촌, 조카, 손자까지 3대가 어울려 살던 대가족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도시화로 인해 작은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부모와 미혼자녀 3, 4인 정도가 함께 사는 작은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이다 라고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핵가족마저 해체되어 전체 가구의 35%가 1인 가구인 핵개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38% 이상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보다는 개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안 것이죠.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었는지,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더 아린 것인지를 말이죠. 인간은 관계에서 괴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핵개인은 전통이 만들어 놓은 강제적 인간관계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삶을 사는 신인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개인은 누구의 장녀, 어느 집안의 가장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각자가 주인공인 개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공동체주의의 반대말로 생각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약간 이기주의가 아닌가 생각하며 우려의 시선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개인주의를 이기적 개인주의와 건강한 개인주의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나머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개인주의고요. 후자는 나와 타인 모두의 권리와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성숙한 개인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숙한 개인주의는 오히려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에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더 팽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식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끔찍이도 중요시 여기는 나머지 공동체를 위한 작은 기여나 봉사조차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원인은 전문가의 권위와 전통의 가치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게 개인주의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가치 안에서도요, 전승해야 할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개인주의나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독재 정권에서 비롯된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 급부로 돌출된 한국의 개인주의는 급속한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성숙한 고민을 거칠 겨를도 없이 우리 저변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군사독재 타도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개인주의는 절대 악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권위주의의 반대 역학이기 때문에 마치 모든 개인적인 행동이 거기에 대응해서 정당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고 여겨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치를 계승하고 어떤 가치는 혁신할지에 대한 충분한 사유 없이 찾아온 개인주의는 우리에게 극단성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안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자리 잡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듯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건강한 개인주의로 무르익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는 200년 앞선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2세기 동안 치열한 논쟁과 합의를 통해 인간적인 개인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에게도 충분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주어진다면 건강하고 성숙한 존중의 개인주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숙한 핵개인의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시스템적인 면이고요. 둘째는 개인의 태도와 관련된 면입니다. 먼저 시스템적인 면에서는요, 촘촘하고 혁신적인 사회 안전망 형성을 통해 개인에게 부과된 효도를 종말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효도는 과거 우리 사회의 노년층을 보호했던 방어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성장 그리고 저출생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역설적으로 효도가 사람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평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세셨으니 20년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돌보아드림으로써 효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평균 수명이 86세에 육박하고요. 앞으로는 100세,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쯤 되면 20년 양육에 대한 대가로 60년 돌봄을 개인이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매해 100만 명씩 태어나셨던 어르신들에 비해 그 아랫세대는 1년에 23만 명이 태어날까 말까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의 손자가 4명의 어르신을 봉양해야 되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효도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무한한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집 하나, 내 직장 하나 건사할 수 없는 청년층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죽이고요. 또 얼마 없는 자원으로 제 식구를 챙겨야 하니 이기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노년층을 돌보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노년은 노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자신의 삶의 안정성을 느끼고 자신의 개성을 꽃피우는 핵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2번째로는요, 개인에게 부디 서로에게 친절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핵개인의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이 각자의 개성을 띠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나의 개성이 소중하듯 타인의 개성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디폴트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논지는 더욱 확장되어서요, 다양성에 대한 포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선 다양성이 확보될수록 생존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세계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양상을 인정하고 품음으로써 공존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야 핵 개인이지만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울타리가 사라져가는 이상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개인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좀 더 멋지고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개인의 끝은 어디일까요?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생각해 보건데 역설적으로 핵개인의 끝은 플랫폼으로 촘촘히 연결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세상은 과거의 세상보다는 덜 아프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다가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독후감 마치겠습니다. 핵개인의 시대에 여러분의 개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남의 개성도 존중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질문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